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돼 있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이 중입니다. 4시 6분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고요. 표결까지 이루어지면 아마도 저희 방송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검사의 수사권, 뭐 직접 수사권, 보안 수사권, 수사권이 사라지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전면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따지자면 역사적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껏 검찰개혁 과정이 지난하게 오는 동안 목도했던 건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가졌을 때 그 폐해예요. 예. 수사를 요만큼 남기든 많이 남기든 그거는 사실 저희가 원했던 그 방향 속에 대안으로서 자리 잡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합니다만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이 중수청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방도로 피해자의 미진함이 없도록 설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마침표가 찍혔다는 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러 논의의 절차를 거쳐서 지금 구분응선을 넘어서 마침표가 찍고 있는 그 와중에 뭐랄까요, 어떤 역행, 반동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그런 것들, 그거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되면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전혀 아예 수사를 아예 못하고 그러지는 않고, 지금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여지를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정권 송치가 있으니까. 중수청에서. 네, 근데 중수청에 이제 간 사람들 결국은 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현재 검사들의 얘기로는 한번 해보자. 우리 안 한다 아무것도. 그 뭐 얘기. 이미 지금 태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부분의 그리고 검사들이. 예. 태업뿐만 아니라 그럼 좋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한번 니네가 한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누구의 탓일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 받아 봅시다.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다.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검사들은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이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사명감을 가진데 잘못 삐뚤어진 사명감을 가졌던 그 윗선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가요? 제도가 바뀌면 또 그 안에서 기간 문 닫는데 뭐 그런 마음 잠깐 가질 수도 있죠. 지금 80년 만에 문 닫는데 잠깐 가지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 사람 언제부터 저렇게 배려심이 좋았어? 내가 보기엔 한결에 뭔가 앞으로 팍타선언 할 것 같아. 이게 검찰개혁 화이팅!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검찰개혁 화이팅! 이게 2003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검사와의 대화부터 그렇죠. 시작된 민주당에서 가장 길고 질긴 이제 말하자면 개혁과제였고 싸움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의 집권 이후에 뭐 가장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장면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방송들과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로 성패가 갈리는 거지, 이걸 해냈다 못했다 이걸로 이제 성패가 갈리는 건 아니어서,
모든 법률들이 이제 제정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정안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제도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 이런 태도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운용을 하면서 생기는 뭐 허점들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이게 대처가 잘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죠 지금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그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피해자들의 인권 뭐 등부터 시작해서 이 제도가 바뀜으로써 생기는 부조리나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또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봐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중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되고 확대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추가가 된 것이고 확대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 박은정 그 김용민 공동 발의한 네.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는 여러 번 올렸다는 거. 다만 TF 차원의 브리핑을 했을 때 기자들에게 많이 이 부분과 관련한 설명은 없었다는 점. 이걸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이제 여러 의견은 나오는데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썼던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런 문구를 쓴 게 있어요. 판사님, 저희 이 공소권의 일탈 남용이 너무 현저화해서 피고인의 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해주고 있으니 공소기각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은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다만 왜 그런 말을 썼습니까? 이게 판례에 정확하게 설시된 부분이 있어요. 판례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효력을 부인한다라는 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린 김용민 의원, 김승원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판례를 그대로 넣은 거다. 다만 이제 SBS 보도에서는 이거 뭐 속기록 봤더니 아니네. 이게 판례 문구를 그대로 넣어서 자의적, 여기에도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는 문구가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넣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법무부에서 나왔고 그때 이제 김용민이 우리가 판례를 그대로 법제화하는 건 아니다. 이게 마치 자기 부정인 것처럼 소개가 되던데 그 맥락은 좀 아닌 걸로 보이고 제가 이 논의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비판 지점에서 법문이 이렇게 이상하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추상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냐. 법문이요 그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법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 이래요. 상당한 기간 이게 왜 법문에 들어갑니까? 같은 논리대로라면 현저히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법원이 공소기각 문구로 누구 재판 정치인 아무개 재판 기각시켜줘야지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지금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라고 이번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뭐 현저히 이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사가 공소 자체를 공정하게 정당하게 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그 판례상으로 그동안에 다 인정이 되어 왔던 내용들이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어구는 2008년도하고 2021년도 판례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근데 뭐 2008년도 것뿐만 아니라 공소기각이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쓰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기준은 판례상으로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이제 명문화 시켰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집어넣을 필요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대통령 조정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연임 관련된 개헌 얘기했다가 조금 또 약간 오해를 받았었잖아요. 일종의 긁어부스럼. 네, 저는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은 이번 현행 헌법에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예. 게다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대통령이 막 그런 거에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괜히 오해 살 만한 상황이 됐잖아요. 예. 게다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초창기 그 얘기 나왔을 때처럼 이게 지금
긍정 국정 지지도가 좋냐는 말이죠. 지금 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오해 살 만한 말을 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공소 취소 때부터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었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뻔히 안 그런 거 알면서도 과도하게 일부러 이제 좀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면이 있어서 조금 앵간히 하자. 정리가 앵간히 하자로. 네, 이게 이제 김용민 의원이 유우성 사건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우성 사건 변호인의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부분에서 이른바 이제 조작 증거나 위법 수사한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그거에 맞서서 별건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대법원에서 첫 번째로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이 작용을 한 거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의 출발점은 그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끼워 넣은 거다. 이거는 계속 지금 법사위 논의나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거의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오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답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킬러 문항 안 쓴다더니 킬러 문항 썼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고요. 들어와서 논의를 같이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저도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공세를 받을 소지가 지금 있는 국면인 건 맞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거랑 상관없어요. 이거를 제3자가 얘기하는 거는 과정을 서사를 얘기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하고 지금 또 그 판례 얘기 아까 장 변호사님이 하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왜 그때는 그건 판례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는 건 지금 피할 수 없는 국면인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도 저도 노 변호사님이랑 똑같이 모든 거를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져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앵간히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소위에 우리가 없었다, 야당의 어떤 의견을 담지 않았다 등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동안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또 국민의힘의 그 논리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약 1시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이 땅땅땅 통과되고 나면 다가오는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한병도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당에서 계신 분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억측과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저희가 아동, 그리고 장애인, 노인, 가정폭력 이 피해자들을 도외시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많이 녹아져서 이걸 정권 성취를 하겠다. 정권 성취도 민주당 지지자만 보면 이걸 왜 하냐 또 이런 이제 반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정파성을 걷어내고 이 고민이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여성단체, 이 피해자 단체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게 변호사 만나서, 그러니까 제3자가 고발해 주는데 예전에 이 제도 설계를 하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을 못 갖게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사주받은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고발을 남용하다 보니까 이의신청까지 했을 때 그 사법제도가 좀 오염되는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있었던 건데, 그렇지만 그것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도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 사실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가 나아갈 것인지 설명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앞서도 저희도 얘기했지만 그 제도 자체 본질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선언처럼 뭔가 깃발 꽂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됐던 시간들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걸 계속해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형사사법 이 대상이 됐을 때 나의 인권은, 나의 어떤 권리는 이게 손해 보는 건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 꾸준히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